네. 손학규 대표 제가 만나봤더니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하겠다. 국립수학원도 만들고 기초과학원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일단 그의 얘기를 먼저 한 대목 소개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행정부가 뜬다면 어느 쪽이 더 같이 손잡고 할 파트너 쪽이라고? 그건 아직 얘기하기가 이릅니다. 왜? 지금 현재 4당 체제라고 합니다만 앞으로 대선까지 이게 어떻게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뭐 안보 분야는 이쪽, 뭐 경제 사회 분야는 어느 쪽, 뭐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나한테 좀 더 맞고. 우선 민주당부터 변할 텐데요. 문재인 후보가 아닐 수도 있고 문재인 후보가 돼도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박소영 기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네. 옛날부터 묵혔던 감정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문재인 대표와 항상 손학규 대표 뭔가 좀처럼 맞지 않았고 결국 그래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손학규 이 지사는 항상 지금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손학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대선은 반문 패권주의가 뭉쳐야 된다. 패권주의 그리고 반문 세력이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표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에 대한은 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문재인 대표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인터뷰를 했던 장소는 판교입니다. 디지털 밸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손학규 경기도 지사 시절에 건설부와 싸우면서 4년 동안 이 기틀을 닦았던 곳, 이제 그곳에 이제 많은 IT 기업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곳들인데요. 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류를 선언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손학규의 사람, 손학규의 정치인, 손학규의 국회의원들은 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손학규와 가까웠던 손학규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분들 가운데 손학규라면 이것에 적임이다 하면서 다 던지고 내가 같이 하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건 좀 서운하십니까? 내가 민주당 당적을 버리겠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와라, 뭐 당신도 탈당해라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나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이 자 손학규 맞다, 손학규로 가자라고 할 때 그때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 자, 이 배신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가슴 아프게 받아들였던 말입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손학규 대표의 사람들은 많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굉장히 강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나는 안철수를 꺾고 국민의당의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당은 나를 대선으로 뽑을 거다. 광장의 민심을 대변하는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안정된 개혁,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리더, 손학규를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판교를 보면 손학규를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교역이 20만 평 단지를 벤처 테크노밸리로 만드는데 4년 동안 건설부하고 싸웠습니다. 도지사 사무실 과천 고속도로 입구에 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경고였고 도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공공 분야 일자리 늘리겠다는 공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공약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리고 공공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일자리 전체의 10%입니다. 단기적으로 소방공무원, 또 교사직, 또 뭐 보육공무원 이런 거 꼭 필요한 것을 일부는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자리 대책의 전부 다가 된다고 하는 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고요. 지도자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확고한 신념을 갖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손 전 지사가 경기도 지사일 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판교에 대한 열정과 그 노고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판교는 손 지사의 작품이고 손 지사 같은 경우는 손학규 살아있네 뭐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것은 지지율로 보여주는 게 좋은데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결국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결국 메시지를 통해서 손학규의 어떤 재발견 내지는 그런 것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손학규 지사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만 이제 조사를 시작하니까
2월 6, 7, 8일, 4일 가는 건데 3%대로 올라오긴 했네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이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이제 네. 2년 전 원내대표 대표 연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 3.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꽤 많이 올라오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손학규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진에 전라남도 강진에 칩거를 하다가 지금 올라왔고요.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지지율이 지금 한 3% 정도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당을 갖고 이렇게 출마를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힘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업적도 만들었고 또 대표적으로 또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를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자리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활동을 하면 앞으로 좀 지지율이 오를 반등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5년 전이죠. 2012년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 앞서다가 결국 후발주자로 들어온 문재인 후보에게 역전패당한 것 때문에 굉장히 쓰린 가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내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기업 정책입니다. 겉다르고 속 다르다는 취지로 들릴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삼성 특검 얘기였습니다. 첫 질문에는 간단히 답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라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재벌 개혁에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재벌 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재벌 개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지금 민주당 특권 세력, 패권 세력의 그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말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안 하는 것이 실제 마음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령 저희가 모르는 뭘 알고 계신 겁니다. 아니 노무현 정부 때 삼성 재벌하고 정책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갖고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었다. 그런 것들이 엑스파일 특검 거부를 했었던 것이고 지금도 하는 입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재벌 개혁을 하겠느냐. 엑스파일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 네. 이 부분은 좀 이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특검법은 이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인데 다른 그 정파들이 이 법을 통과시킬 노력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장애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 특검법 처리 시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반론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른바 친노 세력이 친노들이 당시에 엑스파일 특검을 거부했느냐?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당시 수석이 과연 이 국회의원들의 특검법 처리를 막을 힘이 있었느냐, 그런 시도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보는 각도에 따라 이견이 많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초기에 그 국정과제들을 보면 야, 이거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다 만들어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과의 노무현 정부의 어떤 좀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어떤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좀 밀접했다라는 것은 또 그런 또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말 중에 기초과학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요 얘기는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문제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 해법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좀 마지막에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대통령을 하면 잘할 것 같은 순위 1위를 차지했던 것,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이 계속 많았고 표결 결과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저것 하겠다.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도 소개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수학원, 물리학원, 그 화학원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 과학 연구원부터 튼튼하게 해서 인도가 그렇게 수학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지금 시작해야 한 세대 후에 효과가 나는 일을 그거 아무도 안 해왔잖아요. 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기초과학원을 만들고 튼튼히 하는 일이다. 지지율 3.1%까지 올라왔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